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천상의 목소리 성우 홍승옥 선생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팬이에요. MBC 공채 51년 차밖에 안 된 성우 홍승옥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승옥 성우님과 함께 나눠볼 얘기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치매라는 네. 것. 저는 이제 2023년 11월이 저희 어머니 20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22주기를 이제 올 가을에 맞아야 될 텐데, 선생님은 언제 어머님이 치매라는 거를 아셨어요? 치매는 불과 얼마 안 됐고 우리 엄마가 올해 98세예요. 와. 98세밖에 안 되셨어요. 세상에. 굉장히 건강을 본인이 신경 쓰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오. 늘 언제나 병원에서 전화 와요. 사위한테. 응급실에서. 김정규 씨냐고 여기 심원예 씨가 찾아달라고 그런다고 사위한테 어머. 오셔서 당신 링거 맞고 계시고 우리 남편 보고 돈 내라고. 어머. 모시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은 돈이 없으니 미치겠다. 나를 하고 같이 사니까 하라고.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동생의 체력과 언니, 누나의 재력으로 다 해서 이야. 정말 우리 엄마는 근데 물론 엄마가 옛날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엄마 생각하면 너무 짠하죠. 그 시절에 다 너무 어렵고 우리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하셨는데 엄마는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엘리트의 신여성. 할아버지가 한의사셨고 그래서 굉장히 신여성과 부잣집의 엘리트였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까요? 나 아버지가 위암으로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네. 돌아가시고 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여성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돈을 있고 하니까 네. 사기를 당해서 어머님이 네 그래서 너무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야반도주라는 거 있죠. 서울로 김포라는 곳으로 야반도주를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애들 셋하고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머님의 치매 증세는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엄마가 이제 너무 본인의 그 병을 잘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네. 병원에 가시는 거하고 늘 어지럽다 뭐하다 이런 건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그렇죠. 근데 한 2년 전부터 며느라기가 도저히 자기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고생했는데 조금만 더 모시면 엄마 얼마 살겠냐. 그러고 이제 2년이 지난 거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딱 왔어요. 난 형님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제가 단칼에 그랬어요. 그래 그동안 너 고생 너무 많이 했다. 모셔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데 증세가 어떠냐면 늘 올케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선망 증세가 오기 시작하고 네. 병원에 가서 뭐 머리 찢고 다 했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노인성 치매라는 거예요. 뇌가 찌그러 돌아갔고 집안에만 계시니까 다리를 이제 늘 성당도 다니시고 이러던 분이 못 걷고 누워만 계시고 TV만 보세요. 우리 엄마가 일본 유학생이라 정치, 경제, 사회, 음악 모든 분야에 완전히 박사예요. TV하고 신문도 지금 쫙 펼쳐놓고 보시면서 그게 한 1년 반 전부터 약간씩 이상해지면서 누구야? 날 보고 어머. 그리고 내가 가면 아유 바쁜데 어떻게 왔어? 그러다가 조금 있다 누구야? 이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거 검사 좀 해보자. 그랬더니 노인성 치매라고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견뎠던 거죠. 그랬는데 점점 증세가 심해지는데 이제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우리 엄마는 근본적으로 먹는 치매예요. 이제 치매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다 나가고 나서 집에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TV 틀어놓고 하루 왼종일 먹는데 갔더니 이 냉장고에다 청테이프를 다 해놨더라고. 못 열게요?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제가 다 사다 드리니까 과일이랑 뭐랑 이렇게 음료랑 사다 드리면 그걸 하루에 한 박스 다 드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절잘절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분마다 화장실을 가세요. 가장 사람 못하게 하는 게 그 치매가
기억을 하면서 과거 건 기억을 잘하는데 요때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먹은 걸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고 맞아요. 아니 나를 이것들이 굶긴다고 안 그러시는 분이었거든요. 고맙다 고맙다. 얘네 음식을 잘해 막 이러시던 분인데 그게 돌변한 게 한 1년 반 전에 완전 돌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며느리를 타박하고 야단치고 화를 내시고 아래 싸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고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며느라이가 전화 와서 도저히 자기 못 있겠다. 너무 힘들어서 요양을 모셨어요. 여기서 이제 대반전. 알아보니까 뭐 가격도 괜찮고 이제 새로 생긴 곳이라 깨끗하고 정말 가족적인 거예요. 그리고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 네,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네. 그래서 일로 하자 결정을 하고 마지막 그 작년 추석에 갔어요. 가서 엄마랑 먹고 했는데 동생이 오늘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게 했죠. 엄마가 병원 가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일주일에 다행이다. 3번, 4번은 가시니까 얘네들이 근데 눈치가 있어서 얘네들이 나를 지금 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눈치가 있어서 우리가 아주 즐겁게 밥을 먹고 엄마 병원 간다며 병원 가시라고. 그러니까 얘가 짐을 쌌을 거 아니에요. 짐을 싸니까 눈치를 약간 채신 것 같아. 그래서 아니고 엄마 오늘 저기 종합검진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고 모시고 간 거예요 병원에. 병원에 좋다 그래서. 근데 엘리베이터 문에서 딱 나오는데 저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너 너무 고생했고 열부상 줘야 되고 다 아는데 효자상 네가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엄마를 못 보겠다. 너네만 갔다 와라. 가서 보고 엄마 상태를 좀 보고 연락을 해다고. 그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노인네를 저렇게 갖다 놓고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아니나 달라 전화가 왔어요. 요양원에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도저히 엄마 못 보겠다고. 엄마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그런다고. 집에 가겠다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하고 문 열고 쫓아가서 뛰어내려고 하니까 자기는 못 있겠다고 모시고 가라고.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근데 그때 상황이 우리 남편도 지금 알코올성 치매라서 암 수술도 했고 우리 남편은 또 부모에 대한 효심이 너무 해서 엄마를 모시고 자는 거예요. 도저히 사위가 먼저 할머니도 할머니한테 늘 가서 할머니 발톱을 늘 깎아드린 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중요한 건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서로 안 되니까 그래서 원장하고 상의를 했죠. 그분의 전화를 받은 후부터 다리가 후두루를 떨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랬더니 원장이 전화 오기를 처음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일주일만 보자. 자기네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랬는데 3, 4일 지나니까 이분이 똑똑하니까 3, 4일 지나니까 자기가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걸 아신 거야. 인지를 하시기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일주일쯤 돼가는데 적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숨을 돌리고 2주 있다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에 저기 요양원에서 오시면 큰일 난다고. 왜냐면 가시면 이제 다시는 요양원에 못 들어오시니까 여기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하라. 그래서 이제 이제 울며 불며 기다렸는데 다행히 일주일쯤 됐는데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2주 있다가 갔는데 알아보시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못 알아보시고 누구냐고 그러더니 아이고 내가 왜 이 나이에 여기 사는지 모르겠다고. 자식들 다 어디 가고 여기 있는지 우리 앞에다 놓고
요런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있었는데 한 달 있다가 이제 가고 2달 있다가 그래서 엄마한테 갈 때마다 엄마 붙들고 같이 울었어요. 펑펑. 지금까지 사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막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그랬는데 다행히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몇 달을 울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근데 너무 우리 왔을 때는 우시는데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적응을 잘하시고 거기서 완전히 식사, 레크레이션, 노래 뭐 하는 거 대장이래요. 어머. 너무 잘하시면서 어머. 우리 가면은 네.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시면서 네. 처음에 한 4, 5개월은 가면 누구냐? 엄마 딸 아들 이름 뭐야? 홍순동. 조금 이따 또 물어보면 누구냐? 이러셨어요. 이게 점점 기억력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5개월쯤 갔더니 완전히 좋아지기 시작해갖고 요즘은요. 저 이거 물어보려고 그래.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행을 가신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완전히 옛날로 돌아오셨어요. 와. 완전히 지금 3개월째 그러니까 지금 점심시간에 한 달에 한 번 꼭 모시고 가서 점심시간에 그 앞에 나와서 갈비 사드리고 좋아하시니까 커피 좋아하시니 커피 사드리고 빵 사드리고 2시간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이런 게 몇 달 됐어요. 점점 좋아지시는 거예요. 건강도 너무 좋고 그 무슨 음식 찾는 거 없어요. 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요양원이 참 잘 돼 있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 생활을 전부 카메라로 영상으로 찍어서 다 보내줘요. 가족들 네. 안심시키게. 네, 밴드로 네. 옷은 뭘 입고 그리고 늘 전화가 와요. 며느리한테 오늘 홍삼이 떨어졌으니까 이번 달에 홍삼 가져오시고 아래 바지가 하나 없으니까 갖다 주세요. 어머. 바셀린이 떨어져 이러고 하니까 가면은 거기다 다 이름을 써서 그럼 제가 이제 바리바리 싸가죠. 선생님들 것까지 음료수, 떡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걸 아는 거예요. 너네들 오면 선생님이 좋아하신다? 어머. 그리고 내가 여기서 대장이잖니? 어머. 엄마 자기 직책도 아시는군요. 알아요. 반장이래요. 그 정도로 좋아지고 어느 날 갔더니 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로 인해서 형제간에 오해가 틀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한다. 저희 다 소름 돋아서 우리 며느리랑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대? 그래서 혹시나 요양원에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댓글 좀 부탁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몇 번 제가 지인자도 얘기했지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지레짐작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머님의 성향, 아버님의 성향이 어떤 분인가, 사교적이셨냐 아니면 너무 내향적이셨냐, 상태가 또 어떠신 분인가. 두 번째로는 남들이 우리를 불효자라하든 효자라하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건 그러니까 보호자들의 건강 상태나 활동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게 지속 가능한 만큼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요양보호사가 네. 노인들에게 때렸다는 베개를 때렸다, 뭐. 베개를 어디 안 먹였다, 구멍 뻗었다. 특히 코로나 상태 때는 더욱더 심각했던 문제가 많은데요. 그거는 정말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몇몇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이라든가 공포나 죄의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다시 어머님이 그런 제 친정엄마가 21년 전 돌아가서 상황을 받아들이셨으면 요양원에 모셔도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번에도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쓸쓸한 뭐 흰색 벽만 보는 그런 방송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요양원을 골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체크 지금 포인트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가 네.
그 요양원의 평을 좀 봐야 돼요. 네네. 우리가 늘 요양원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아까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네. 그런데 평가? 그런 네. 분들이 있지만 음. 이 요양원의 원장이 생각이 긍정적인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요양사들을 예.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의 철학과 네. 그 요양원, 그다음에 그게 직원들의 어차피 관리 방법. 우리가 하는 거를 그분들이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정말 하늘같이 모셔요. 맞아요. 돈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돈도. 한데 제 같은 경우는 아주 해피한 케이스라서 너무나 아는 사람이었고 원장이 가까워야 돼 일단. 네. 그리고 엄마한테 꼭 약속이 엄마 다음 달에 꼭 만나 여기서. 엄마가 희망이 생기신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집에서 있는데 며느리 쥐잡듯이 하다가 거기 가 있으니까 친구 많죠. 대우받죠. 약 먹죠. 그런데 그 요양원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늘 프로그램에서 밴드로 보내주거든요. 네. 보면 노래하지, 뜨개질하지, 그림 그리지, 밖에 나가서 햇빛 쐬면서 운동하지, 또 외부 단체가 쭉 와요. 식사도 식단 메뉴를 딱 짜서 보내죠. 메뉴판도 네, 알 수 메뉴판도 있군요. 아예 초창기에 코로나 때는 못했어요. 여기서는 규칙적으로 먹으니까 뭐 달라 소리를 안 하세요. 규칙적으로 딱 영양가 딱 건강이 너무 좋아지셨더라니까요. 당신 말로 내가 눈도 좋지, 속도 좋지, 응? 귀도 좋지, 이도 좋지. 근데 이 하나도 안 했잖니. 어머. 98세 되신 분이 이러고 얘기를 하시니까 틀니나 임플란트가 아무 없으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엄마 고마워 제가 막 늘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고맙다. 그리고 노인네가 그 집에 계실 때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뭐 허기지니까 뭐 하다가 여기서는 친구들이 많고 대접받고 이러시니까 반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대접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단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저희가 자식이 같이 안 산다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과 맞아요. 너무 엄마가 서운해하는 거예요, 자식과. 그런데 한 달에 딱 날을 정해놓고 무조건 가요, 걔네랑 우리랑. 그러면 기다렸다가 선생님들도 기다리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까 끝날 때쯤 되면 벌써 야 바쁜 데들 빨리 가라. 진짜? 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더 얘기하면 저는 눈물이 쏟아져서 야 엄마 빨리 모시고 가라. 그리고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차 타고 와요. 너무 그 엄마 뒷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가서 너무 좋아서 굳이 요양원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불구하고 어디 넘어져서 아프시면 곤란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않다면 오신 분들이 다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셨더라고. 어머나. 1년 전보다. 이렇게 집단 생활 하시면서 자존감도 높이고 운동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니까 굉장히 건강과 인지가 아주 좋아하셨다는 거. 그 정도 90 넘어 사시면 정말 그 시절에 장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감사하니까 요양원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곳만 알면 가까운 곳에 해서 자주 가서 보는 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경우 보니까 가까운 곳에 모시고 자주 가서 보는 거. 맞아요. 예,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사실은 치매는 본인은 천국이고 모시는 가족들이 좀 힘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어머님과 더불어 우리 모시는 가족이 얼마나 계속해서 지속적인 에너지로 모실 수 있는지도 좀 판단하시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본인 일도 아니면서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냐, 요새 기사 못 봤냐, 이런 말씀들은 무시하시고요.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라고 더 오래 부를 걸 그랬어. 윤희병 이야기, 김진태 지음. 놀이공원을 가듯 돌이 갓 지나서 잘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려면 일단 예쁘게 씻기죠. 머리를 말려주고 몸을 잘 말리고 뽀송뽀송하고 통기성이 좋은 속옷을 입히고 보온성이 뛰어난 겉옷까지 잘 입혀서 분유통을 챙기고 여분의 기저귀를 챙기고 유모차를 챙겨서 길을 나서요. 준비 시간이 길고 준비할 것도 많아서 놀이동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치기도 하죠.
돌잡이 아기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는 과정이랑 노모를 모시고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유모차 대신 휠체어를 타는 거 하나만 다르죠. 그리고 아들과 놀이공원에 가는 길은 함께 꽃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고, 노모와 한의원에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어도 함께 가야 하는 마음이죠.